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요즘 밀떡들에게 강철 부대가 화두죠. 한국에서 이거다 하면 알만한 특수부대 출신들이 팀을 이루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저도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 예능은 그냥 예능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수부대는 그야말로 특수부대, 즉 일반적인 보병 대비 강력한 능력을 지닌 인원이기도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특화된 부대이기도 하니까요. 데스매치 선정을 위해서 IBS 경쟁을 하거나 대테러 진압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 약간 치우친 부분이 없진 않아요. IBS야 해병, UDT, 해남구조대가 전역한 시간제인이 지나도 유리할 게 뻔하고 대테러 진압 작전은 707과 특임대가 유리할 것이 뻔하니까요. 누가 먼저 탈락한다고 해도 어떤 특수부대가 더 강하고 더 약한 것이 아닌 피지컬이 뛰어나고 특별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진행하는 경쟁 예능이라고 가볍게 봤으면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군경찰 특임대와 UDT의 권총 사격 경쟁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첫 번째, 왜 권총이 글록일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경쟁에 사용된 권총은 오스트리아제 글록을 모델로 한 에어소프트건, 즉 비비탄총입니다. 제작진들이 어느 정도 사실성에 기반했다면 아무렇게나 고르진 않았을 거예요. 한국의 특수부대가 사용할 만한 권총이라면 몇 가지가 있는데 H&K의 USP, 베레타사의 M9, 시그의 P226, 오스트리아 글록사의 글록, 대우정밀공업, 현재는 SNR 모티브의 K5가 있죠. 일단 개연성이 가장 큰 권총은 K5입니다. 한국군의 제식 권총이죠. 품질도 나쁘진 않아요. 거기다가 신속 발사라는 기능이 더해져서 긴급한 시기에 가벼운 방화쇠압을 사용하면서도 콜트 1911과 같은 오발의 위험이 없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만 사용하다 보니 에어소프트건을 발매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원하는 구매층도 제한될 뿐더러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로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기업은 없다고 봐야 해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많이 쓰는 권총이 그 후보에 올라가야 되는데 H&K의 USP, 시그의 P226 같은 경우는 성능은 뛰어나며 전 세계 특수부대가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기타 국가의 주력 권총으로 도입되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의 특수부대와는 크게 인연이 없어요. 물론 소량 도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한국군이 널리 쓴다는 기록을 찾기가 어렵네요. 그렇다면 미군의 제식 권총 M9 베레타는 어떨까요? 널리 쓰이기는 하지만 사용 중에 말도 많고 달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는 시그45의 M17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기능이나 성능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미군의 무지막지하게 깔려있는 자동권총으로서 한국군과는 크게 인연이 없어요. 특출난 기능이 없는 M9 베레타를 쓸 바에야 K5를 쓰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거니까요. 그렇다면 왜 글록일까요? 일단 전 세계 특수부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권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글록의 특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미 특수작전부대 예하 수많은 특수부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실팀과 식스라는 미국의 특수부대를 모여서 한 최근의 두 편의 미드가 있습니다. 특히 고증덕후라는 히스토리 채널이 만든 특수부대 드라마 6에서 대부분의 인원들이 글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요. 미국의 특수부대 티어 1이면 원하는 무기는 다 받을 수 있지만 글록이 특히 사랑받고 있고 많은 화면에서 글록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러시아군과 중국군, 프랑스군 역시 근용 특수부대용으로 채용해서 이전의 대테러 MP5처럼 월드와이드 하이엔드 권총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 경호처의 제식 권총이고요. 경찰 특공대와 국가정보원의 주력 권총이라고 합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아니라 실제 권총을 모델로 했다고 할지라도 글록을 고른 것은 제작진들이 매우 영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니 해도 글록의 특징은 폴리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덕택에 가볍고 총을 쥐었을 때도 차갑지 않아요. 총을 쥐는데 차갑지 않은 것이 뭐가 큰 특징이라고 하겠지만
날이 추운 날에 갑자기 맨손을 잡게 되면 피부가 얼어붙는 일이 발생해요. 특히 주무장으로 늘 손에 쥐고 있는 총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하지만 단순히 폴리머 프레임이기 때문에 글록이 전 세계 특수부대에 채용된 건 아니에요. 폴리머 프레임보다 더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바로 격발 구조가 특이해요. 보다시피 노출된 해머가 없는 권총이라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해머가 없으니 꺼낼 때 옷에 걸리지 않고 오발의 위험성이 없어요. 구조를 설명하게 되면 엄청 복잡해지니까 구조상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떨어뜨리거나 해도 오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전장치를 따로 만들어주지 않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장탄수가 꽤 많아요. 같은 급에 비교되는 장탄수에 비해서 다른 권총들은 대부분 15발이라는 장탄수를 가질 때 글록 17은 17발의 장탄수를, 좀 컴팩트한 글록 19의 경우는 15발의 장탄수를 가지죠. 즉 동일한 크기라면 경쟁 권총보다 약 2발 이상의 장탄수를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폴리머 구조라 가볍고 AK-47에 비견할 만큼 내구성도 큰 특징이죠. 즉 특수부대가 요구하는 컴팩트한 크기, 가벼운 무게, 높은 신뢰도와 내구성을 다 제공하는 드문 권총이 바로 글록입니다. 모든 특수부대와 경험과 요구사항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권총을 구할 수 없다면 글록을 고른 제작진은 참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쟁 중에 SDT 김민수가 중간에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영리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멘탈 싸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양측의 멘탈 싸움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권총을 더 많이 만져줘 본 UDT 부사관 출신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죠. 문제는 시청자들이 관가하는 부분은 권총이 실제 권총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제일 중요한 반동이 없죠. 물론 가스 블로우백 방식의 에어소프트건이라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반동이 있긴 하지만 실탄 반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글록이 사용하는 9mm 권총탄의 무게는 115g, 글록이 사용하는 9mm 권총탄의 탄두 무게는 115g, 총구 속도는 초속 346m로 운동 에너지는 446줄입니다. 살상 능력을 가진 운동 에너지를 가지죠. 하지만 BB탄을 사용해 들어간 에어소프트건은 국내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 최대 운동 에너지 0.2줄, 실제 권총의 2000분의 1 수준이죠. 권총의 사격 중 가장 어려운 점이 반동 제어라는 것을 감안하면 부사관 출신의 UDT가 우세한 부분은 많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권총으로 서로 사격을 해본다는 것에서 SDT 김민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운동 에너지가 화약 폭발이 아닌 공기와의 기화로 얻는 가스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PV는 NRT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스의 압축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촬영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옷이 두껍고 눈이 쌓여있는 상황을 봤을 때 기온이 영하 0도 또는 그에 가까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건은 에너지 소스로 사용되는 가스의 기화율이 뚝 떨어져요. 뒤에 나가는 총알의 파워가 앞에 나간 총알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죠. 권총 내 탄창에 위치한 가스탱크가 총을 쏘면 쏠수록 기화율 때문에 점점 차가워지고 차가워진 가스탱크는 점점 기화 효율이 떨어집니다. 거기다 국내 탄속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파워브레이크, 즉 파워업을 줄이는 장치까지 있다면 탄속은 더더욱 회복되기 힘들어지죠. 쏘게 되면 점점 아래를 맞게 될 거예요. 쏠 때마다 점점 총알이 쳐지거나 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온이 낮으니 회복은 더더욱 더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탱크의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탱크는 탄창에 있어요. 그리고 만져보면 알겠지만 쏘면 쏠수록 점점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요. 거기다 글록은 폴리머 수지제라 손에 체온이 전달되기 더더욱 힘들죠. 이 시점에서 권총을 점검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탄창을 쥐게 되면 권총의 기화율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탄속이 빨라집니다.
화면상에서 탄창을 만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탄창을 짧게 10초라도 손에 쥐고 있었다면 탄속은 기존보다 급격하게 회복되고 명중률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게 아니라 발사 전에 시간 간격을 둔 것만 해도 기화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멘탈 싸움에서 꼭 명중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한 발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권총이라는 무기가 정밀 0점 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험에 기대어 오존 수준으로 명중시켜야 하는 무기인지라 상황에 따라 인경변이 매우 중요한 무기인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죠. 물론 추측이 사실이라면 김민수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치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의 인기응변이 특수전의 자질이라면 그 자질을 SCT 김민수가 보여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내용에는 수색, 정찰, 저격까지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근거리 권총 사격은 이번처럼 보여줬는데 원거리 저격은 어떻게 보여줄까요?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강철 부대입니다. 오늘은 강철 부대에서 진행한 권총 사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